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고등학교 때부터 CNC 기사를 하셨던 성함이 뭐시죠? 허승태입니다. 네, 허승태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경상남도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CNC 선반 오퍼레이터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터는 뭐고, 버튼맨은 뭔가요? 그러면은? 버튼맨이라 하면 네, 이제 쉽게 말해서 위에 관리자나 네. 아니면 뭐 위에 선임들이 프로그램 작성해서 공구 세팅까지 해주면 이제 관리자는 빠지고요. 다른 라인으로. 네. 이제 버튼맨은 남아가지고 이제 그냥 가공 스타트 뭐 누르고 뭐 간단한 취소 같은 거 보정시키고 그다음에 뭐 제품 물렸다가 빼고 뭐 이 정도 하는 게 버튼맨 역할이라 합니다. 되게 단순 작업이네요. 버튼맨은 어찌 보면은.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주 생산 작업자니까 제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봐야죠. 아, 이게 뭐, 어찌 보면 제일 쉬운 작업도 이게 책임감을 있게 네, 들어가겠네요. 어찌 맞아요. 보면은. 네, 네, 네. 음, 그러면 이 일을 뭐, 제대로 시작한 게 몇 살 때부터인가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3학년 2학기 때 회사 실습을 나와서 그때부터 19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19살 때부터요? 네. 그러면은 이 직종을 가야겠다. 그러면 그 마음을 잡은 그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이 업무가 네. 뭐 다른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좀 힘들게 막 억지로 한다 생각보다는 그냥 한 개 한 개 이제 제품이 나올 때마다 이제 제 손으로 만드는 거니까 좀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업무를 하면 나중에도 뭐 보람 느끼면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막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네. 뭐 집안에서 말리거나 뭐 그러진 않았었나요? 아, 원래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 네. 업종 일을 시작했을 때 집안에 좀 많이 말렸었는데 많이 음, 말리셨나요? 아니요, 저 같은 경우는 적극 찬성하셨는데, 전극 네. 찬성하셨어요? 아버지도 이제 뭐 이런 기계 가공 기술 쪽은 아니지만 좀 관리자 쪽으로 일하셨었고, 어, 뭐 어머니는 제가 뭐 공부를 잘했던 게 아니어서 일단 차라리 공부를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일찍이 그냥 기술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도 하셨었고요, 어머니도. 그러면은 이 직종에서 그럼 필요한 네. 자격증이 좀 많은가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좀 빈번한데요. 네. 음, 신입 같은 경우도 이 지금 자격증 경우 CNC 같은 경우는 컴퓨터용 가공 선반 기능사랑 아니면 이제 그 위에 컴퓨터용 가공 산업 기사 정도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산업 기사는 좀 경력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용 선반 기능사 정도는 갖추고 취직을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승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자격증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좀 이게 염치 없지만은. 저는 네. 좀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 네. 컴퓨터용 선반 기능사랑 컴퓨터용 가공 산업 기사 두 가지 있습니다. 산업 기사면 공부 좀 하셨네요. 그러면은 되게. 아, 요번에 딴 겁니다. 그래도 산업 기사면 어디 회사 가도 중견기업은 가시겠네요. 그래도. 그거는 뭐 하기 나름이겠죠. 또 그러면은 스펙에 플러스 되는 거니까 산업 기사는. 산업 기사가 원래는 대학교 2년제를 졸업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경력이 있는데 경력으로 해서 기간은 안 되고 현장 경력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한 거죠. 그리고 현장 경력. 자격증 딴 경력도 아마 되는 걸로 알아요. 기능사 자격증 따고 몇 년 있으면 이제 또 응시 가능한 이런 걸로 알아요. 그러면은 저도 옛날에 이 직종을 그러니까 이 바닥에서 일을 했을 때 네. 일단 윗선에서 기계를 겁나게 안 알려줘요. 아, 네. 그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안 가르치는, 안 가르쳐 준다는 이유가 사람들한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풀어줄 수 있을까요, 이거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뭐, 자기들 밥그릇 뺏기기 싫어서. 그러니까 아, 조금 꼰대들의 마인드가 뭐, 자기네들이 그냥 올라갈 생각 안 하는 거죠. 자기 일단 밥그릇 일단 기본이라도 지키자 하는 마인드로 아래 그 부사수들한테 안 알려주는 거죠. 자기들도 뭐, 알려줄 수 네. 있는 실력도 아니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좀 밑에 근데 왜 밑에 사람들 알려주고 하면 자기들도 편해질 수도 있고 한데 어른분들도 그죠, 그죠. 좀 요즘 보면 나이 젊은 사람들 잘 안 알려주려고 하는 게 좀 줄긴 줄고 있어요. 근데 조금 남아 있죠 아직까지. 그죠. 아직은 뭐 좀 남아있는 편이긴 해요. 저도 네, 뭐 어디 가든지 이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네, 이 20년 전에 막 몽키 맞으면서 배우신 분들이 막 이게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라떼는 말이 하면서. 네, 네, 뭐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힘들게 배운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시절 그 자기네들이 힘들게 일한 거를 우리한테까지 우리 세대한테까지 너네도 그런 걸 당해야 돼. 너네 우리 나도 해왔으니까 너네도 그걸 배워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지 너네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다 하면서. 솔직히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라떼는 말이라는 말 자체가 네, 제가 그 조금 현장 생활을 해봐서 좀 느낀 게 이게 저도 이제는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친구들한테 요즘 오는 애들한테 그러니까 실습생이나 이런 애들이 저희는 규모가 이제 300명 이렇게 넘게 있다 보니까 회사가 네, 밑에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을 이제 돌려서 좀 팁이나 노하우처럼 이렇게 돌려줘야 되는데 네, 옛날 사람들은 이제 꽉 막혀 있는 분들이 좀 많아요. 현장 이제 특히 가공하는 쪽 분들은 좀 이렇게 막 나 때는 이런 경우였지 이럴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죠, 그죠. 좀 뭔가 예 이제 요즘 사람들한테 좀 막 모르거나 그러면 이렇게 막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좀 사실상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팁이나 뭐 노하우라든지 그렇게 알려줘야 한다면서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친구들한테 나 때는 말이야라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냥 오면 뭐, 뭐 엉덩이를 한 대 탁 치면서 야 임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고 팁이나 주고 노하우나 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지. 그죠, 그죠. 옛날에 뭐 나 때는 말이야 그 아직 그것도 좀 남아 있긴 한데 요즘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워낙 뭐 좀 그런 말이 안 좋은 걸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뭐, 안 좋은 말이긴 하죠. 근데 뭐, 저는 이 말에 엄청 많이 데인 사람이라서. 예, 이 말에 좀, 저는 감정이 좀 담겨 있거든요. 이 아, 질문에. 저도 조금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또 뭐, 그러면 뭐, 23살이시잖아요. 네. 군대는 어떻게 되셨나요? 군대 지금 현재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이제 복무를 하여서 마쳤습니다. 산업기능요원으로요? 네네. 산업기능요원이면은 공익이신가요, 그러면은? 아니요, 현장에서 공익이 아니라 네, 산업기능요원이라는 것은 공익이 있고 현역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현역이고요. 네. 공익 같은 경우는 2년 2개월이고 현재 그리고 현역 같은 경우는 2년 10개월 복무입니다. 현장에서. 아, 네, 그러면은 산업기능요원에 현역으로 갔을 때 장점은, 네, 어, 일단 남들 막 군대, 그러니까 막 자대에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다는 장점과 그렇죠. 사회와의 단절이 없다는 거. 그렇죠. 자유도 그렇네요, 그러면은. 20대 초반에. 아, 거기다가 뭐 자기 경력을 쌓을 수 있고요, 일단. 플러스해서. 아, 경력도 있네요. 또 이게. 그게 이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기기 가공만이 아니라 이제 옛날은 안 됐는데 요즘 막 조립이나 이런 라인도 네, 군 복무가 대신 돼요. 산업기능요원으로. 요즘에 조금 옛날에는 막 방산품 이런 거 군 관련된 이런 공장에서나 이렇게 산업기능요원 하고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막 일반적인 막 박스 막 부품 이런 거 붙이고 이런 것도 잘 보면 되거든요. 어,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뭐 꼭 기기 가공하는 곳이 아니어도 뭐 자기 경력으로 이제 쌓을 수 있겠다 이런 공장들은 막 군복무만 한다 생각하면 안 되고 자기 경력 쌓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도 있으니까 돈도 벌고 뭐 친구들 군대 있을 때 뭐 차도 살 수 있고 그리고 뭐 친구들 뭐 매 휴가 나올 때 뭐 놀릴 수도 있고 어, 뭐 술도 뭐 많이 마실 수 있고 뭐
예, 그런 장점이 좀 많이 있죠. 생각보다 좀, 저 같은 경우는 장점 많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었나요? 아, 단점은 아무래도 뭐, 조금 시선이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 시선이라면, 막 군대도 뭐, 안 갔다 왔냐, 뭐, 이런 말 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상 군대를 안 갔다 온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한 달짜리 훈련소가 끼어 있기 때문에, 군 복무 중에. 그리고, 뭐, 친구들 군대 얘기할 때 뭐 할 말이 조금 없다는 거. 훈련소 얘기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그거 훈련소는 아니면은 되게 딱히 다행이네요. 단점 아니라 생각합니다. 단점은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장점이 많으니까 저는 뭐 다시 태어나도 산업기능요원 뭐 이 능력만 되면 할 수 있다, 하고 싶다 생각하고, 그리고 산업기능요원도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자격이 돼야 되고 자기 실력이 돼야 되니까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네, 음, 네, 그렇습니다. 산업기능요원 그러면은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어, 일단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 때는 자격증이 한 개 있었어야 됐어요. 그 관련된 자격증이. 관련 그 직종에 네, 관련된 만약에 자격증. CNC를 담당할 것 같으면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었어야 했어요. 저 땐. 음, 뭐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근데 자격증이 있어야 됐던 걸로 압니다. 산업, 아니, 그 산업 기사, 막 기사 아니면은 막 기능사 이렇게 자격증 이렇게 하나씩이요? 네, 공단에서 인정한 자격증. 네,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면은 이제 그 군대도 해결됐겠다. 이제 막 그 뭐지? 회사만 다니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네, 그러면 계속 이 일을 계속 하실 건가요? 저는 큰 변함이 생기지 않는 이상 할 것 같습니다. 변함이 없으시면 계속. 네, 그러면은 뭐 CNC에 이제는 이제 거장이 되시겠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CNC뿐만 아니라 이제 가공하는 기술 면에서는 좀 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이 포부 영원히 유지되길 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이거 만약에 이런 뭐 CNC 기사나 뭐 산업기능 요원 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뭐 응원의 한마디라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어, 뭐, CNC나, 뭐, CNC가 아니어도 기계 가공하는 이 모든 종사자분들이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려는 분들, 나이가 적든 많든 이 가공하는 기술 면에서는, 나이보다는 실력이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나이가 작더라도 실력이 좋으면 위에 사람도 인정해주고요. 그리고 막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제품 처음에는 뭐 버튼맨으로 시작하더라도 뒤에 갈수록 뭐 이렇게 자기가 프로그램이나 작성하고 뭐 이렇게 세팅해가지고 만든 제품 나온 게 막 잘 됐다 이렇게 완성되거나 하면 막 보람도 느끼고 그럴 수 있으니까 막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뭐 좀 보람찬 직업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가공하는 현재 지금 가공 쪽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미래에도. 근데 왜냐하면 요즘 좀 자동화나 이런 게 좀 많이 현실화되고 있어요. 막 공장 자동화나 이런데 막 이렇게 로봇이 서 있고 그러니까 막 안 좋다 이렇게 막 안 좋다라고만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자동화가 좀 많이 보편화된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 가공 쪽에서 어 솔직히 작업자가 없이는 가공 라인이 절대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미래에도. 왜냐하면 뭐 제품 물리거나 뭐 빼거나 이런 거야 뭐 기계 로봇이 이렇게 조작해 줄 수야 있지만 뭐 세팅하는 거라든지 뭐 봉제를 다시 뭐 이렇게 딴 데서 구해 와가지고 다시 뭐 투하해 준다든지 아니면 제 기계가 뭐 가공을 했을 때 로봇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그걸 해결해야 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미래가 안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도전 좀 해보시고 저도 도전 계속 할 거고 뭐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CNC 기사 허승태 님을 모셔서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지막 말도 뭐 좋은 말씀 해주셨고, 오늘 정말로 저도 이제 옛날 기억, 추억도 막 새록새록 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2019년 12월 31일, 2019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하루 좋게 마무리하시고, 몇 시간 뒤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예. 그리고 네, 할 만한 게 더 있는데, 네네, 제가 현재는 지금 만들어지진 않았는데, 네. 유튜브에서 기름 TV라고 제가 이 CNC 선반에 대한 기본 기초나 이런 걸 제가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네. 홍보하는 거니까, 제가 대놓고 홍보하는 거니까, 뭐 기계 이제 CNC나 이렇게 기계 가공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런 거 간단한 팁 같은 거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다른 막 유튜브 보면 막 좀 어느 정도 기초를 알아놓은 상태에서 봐야 되는 그런 동영상이 많아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아예 기초부터 잘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동영상을 또 올릴 거니까 꼭 좀 한 번씩 봐주러 오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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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예, 유튜브도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